물을 어떻게 잡수는지, 왜 잡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물 먹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뭐 둥글레 차니, 뭐 녹차니, 무슨 차니, 뭐 보리차니, 옥수수 차니 이런 거는 좋은 줄 알고 자꾸 끓여 먹는데, 이 깨끗한 생수를 먹는 게 사람들이 상식화되어 있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수분이 모자라서 만성 탈수에서 우리 세포가 상처가 생기고 우리 세포의 활동에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전기 에너지,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우리 인체의 체력을 올리는 전기 에너지 발전을 못 시킵니다. 이 물이 모자라면요. 제가 오늘 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오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하면서 병을 드리면서 이 병의 물을 얼마만큼 잡수세요, 그 얘기를 반드시 하고 드려요. 제가 안 하면 우리 집에 또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물을 그렇게 다 안 잡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 물을 안 먹습니다. 근데 물을 더 잡수세요 하면 어느 날 보면 기운이 확 올라와 있어요. 이 물이 참 우리 몸에 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 물을 잡수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받으신 병에 2병 정도 잡수세요. 일어나자마자 1병 정도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한 1시간쯤 있을 수 있으면 또 1병 잡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침에 강의실에 나오면 됩니다. 강의실에 나오기 전에 조금 일찍 깨는 분은 2병 잡술 수 있고, 조금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일어나서 오시는 분들은 1병이라도 잡수고 오셔야 됩니다. 물을 잡수실 때에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아직은 날씨가 괜찮지만 조금 날씨가 추워질 때, 이럴 때는 그 커피포트가 그 싱크대 위에 다 있으니까 물을 조금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찬물하고 섞어가지고 물을 끓이지는 말고, 그렇게 해서 아주 냉기를 피할 만큼 이래가지고 잡수세요. 속에 내려가면 찬물이 들어가면 좀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체온 온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넘겨주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식전에 적어도 2병은 잡숴주면 그날 물이 충분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과일을 잡수시는 분은 2시간 후에, 밥을 드시는 분은 3시간 후에 물을 1병 잡수세요. 또 그렇게 해서 1병 잡수시고, 운동을 갈 때도 물병은 들고 가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사이에 2병씩 잡수세요. 2병 잡술 수 있어요. 바로 식전에는 마시지 마시고, 바로 식후에도 마시지 마시고, 바로 식전에 마시면 이 식사 시간이 다 돼가면 위장에서 음식을 받기 위한 소화액들이 막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입에서도 소화시킬 준비를 다 해서 소화액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을 이래 마셔버리면 그걸 다 씻어버려요. 그래서 밥 먹기 바로 전에 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물을 마시면 이 식사를 이제 씹어 넘길 때에 소화액이 다 따라 들어갑니다. 전분질 종류, 쌀이나 곡식 이런 것은요, 거의 소화액이 입에서 침하고 섞입니다. 그리고 이 침이 소화액만 내는 게 아니고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전부 제독을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법을 이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발표할 때에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에 소화액이 충분히 음식하고 섞일 뿐 아니라, 어쨌든 음식은 입에다 오래 머물러 둬야 됩니다. 그래야 발암물질이 다 제독이 돼버려요. 침에는 제독 성분이 있어요. 침에는. 그래서 옛날부터 독벌레 물리거나 이래 뭐 부스럼이 나거나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침을 발라라 그러죠. 그것도 잠침을 발라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침을 바르면 그 약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주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은 입증이 됐어요. 침에는 제독 성분이 있다.
그래서 음식은 어쨌든 입에다가 오래 머물러 두세요. 죽을 잡수셔도 죽을 오래오래 씹어서 넘겨주고. 왜 그러냐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균성에 의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고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암세포를 일으킵니다. 발암세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코로 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참 이 발암 물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발암 물질이 들어올 때 이걸 막아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받아들이는 기관을 다 이래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에 들어간 음식을 입에서 제독을 시켜버리는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지요. 엘렌지 화이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랬죠. 꼭꼭 씹어 먹어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암이라고 하는 게 감기 걸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기는 이 유행성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때 우리가 그 전염을 받는데 우리가 암은 날마다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이 발암물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몸의 면역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검사를 안 해본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암 검사에 딱 받았을 때 평상시에 암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암이라는 게 한두 달 사이에 1, 2년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오래전에 이게 생겨서 암세포가 정식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발암물질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입에서 대부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예방법으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씹어서 먹었다 할지라도 이제 입에서 제독 성분이 발암물질의 제독 성분이 들어가고 소화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장에서도 음식을 받을 준비를 주로 위장에서는 이 단백질 소화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위장 맨 밑에서 단백질 소화액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콩 종류나 두부 종류나 견과류 종류가 음식하고 같이 나올 때는 단백질부터 먹는 것이 소화에 훨씬 편안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막 이렇게 섞어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섞어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 뭐 음식을 먹어 들어가는 이 순서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혹시 과일을 먹게 되면 과일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과일의 당분을 위장에서 흡수를 안 하고 저 소장에 가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과일 당분은 빨리 내려주고 밥을 먹어야 이 당분이 음식하고 섞여서 음식을 부패하는 걸 막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식사법에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일단은 밥을 먹고 나서 물을 먹으면 이제 침에 나오는 제독 성분이나 소화액이나 위장에 나와 있는 소화액이 다 만나서 이제 이걸 소화를 하는데 물이 출렁출렁하면 이 잘 안 깨집니다. 그죠? 잘 안 깨지고 이게 안 부서져요. 그러니까 위장에서 입에서 다 갈지 못한 거 위장에 가서 이게 녹이고 부수고 갈고 이렇게 할 때에 이걸 활동을 해주는데 물이 많으면 출렁출렁하니까 물을 쫙 뽑아내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을 쫙 뽑아낼 때에 음식물과 함께 들어간 이런 제독 성분이나 이런 어떤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이 샥 내려가 버리고 찌꺼기만 위장에 남아있겠죠. 훌렁훌렁한 거 체에다가 받치면 물은 쏙 빠지고 건더기만 남는 것처럼 위장에 음식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소화액이 남아가지고 이걸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소화 시간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에서부터 들어간 이런 필요한 물질들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밥을 먹고 직후에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고 나서는 2시간 후에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나서는 적어도 이 소화 처리가 거의 되어서 위장에서 음식을 내려보낸 다음에 물을 먹어가지고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싹 씻어서 내려줘 버려요.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식사하고 한 3시간은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식을 했을 때는 4시간, 5시간 있어도 위에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먹으면 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소화가 다 됐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에 물을 딱 이렇게 한 2잔, 이렇게 그 한 병이 2잔이에요. 그렇게 마시고 나면 위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싹 씻어서 같이 딱 내려보내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물 한 잔 더 마시면 위가 깨끗하죠. 네,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까지 위장을 딱 비워놔야 됩니다. 이때에 위에 염증이 있다, 궤양성이 있다, 위가 무력하다 이런 기능들이 살아나면서 위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소화액들이 또 나와서 다음 식사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막 소화액들이 또 나오면서 밥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프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럴 때에 음식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식사를 어찌합니까?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든지, 밥을 먹고 중간에도 물을 안 마시든지, 중간에 주스를 짜서 먹든지, 뭐 과일이고 떡이고 고기고 과자고 중간에 자꾸 이렇게 먹어 놓잖아요. 이 소화가 다 되지도 않은 데다 또 들어가면 그게 보태져 가지고 한쪽에는 썩어 나가고 한쪽에는 소화되고 또 들어가면 또 썩어 나가고 또 소화되고 이러면서 방귀가 풍풍 나가고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식습관이 길들여지고 1년, 2년, 10년 가다 보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몸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피는 더러워지고 온갖 병들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몸을 지금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다시 복구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식사법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법하고 물 마시는 법을 제대로 지켜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보면요. 많은 병들은 한두 달 지나가면 그냥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을 잡수잖아요. 그죠? 집에 가셔서 너무 야이다 나는 살을 조금 찌워야 되겠다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식사를 안 시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한 달 기간은 먹으면 또 안 돼요. 이 지금 몸을 씻고 몸을 재건시키고 이 복구하는 이런 치료실에 지금 몸을 맡겨놓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 야이고 기운이 없고 이 밥을 좀 더 먹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아침 식사를 7시에 하고 점심을 12시에 하고 저녁을 5시에 한 5시간 간격으로 식사는 해주고 중간에는 절대로 간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좋다는 약물을 꽉 먹는 것도 중간에는 안 돼요. 혹시 꼭 뭐가 필요해서 보충으로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식사 시간에 함께 먹어주고 이 사이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영양소가 들어간 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7시, 점심을 12시, 저녁을 5시 그럼 5시간 간격으로 소화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도 과식을 해버리면 이 시간 간격이 또 안 맞아요.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에 적어도 한 7부 정도, 7부, 8부만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장 활동이 잘 됩니다.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흔들어도 안 흔들어지죠. 근데 7부나 8부나 딱 채워 놓으면 잘 흔들어지듯이 위장에 음식을 채울 때 항상 여유를 남겨놓고 음식을 넣어야 돼요. 이래야 이 위장 활동이 아주 잘 됩니다. 이 쪼물락야 되기 때문에 위장 활동이 되도록 해야지 음식을 그냥 위 위에 식도까지 올라오도록 가득 채워 놓으면요. 얼마나 부대끼고 힘이 들고 이게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5시간, 6시간, 7시간 가도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다음 식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을 5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음식을 소식으로 해야 돼요. 꼭꼭 씹어 먹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7시 먹은 게 아마 11시쯤 되면 이제 배가 고파야 돼요. 그리고 12시에 식사를 하고, 오후 3시, 4시 되면 이제 또 배가 고파야 돼요. 그렇게 음식이 한 3시간 정도 되면 위장에서 음식을 다 처리해서 내려보내고 위가 비도록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아침 점심에 먹은 양의 절반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3시간 안에 소화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물 마시고 여러분이 적어도 9시에 잠을 잘 때에는 위장의 음식이 다 소화되고 배가 고픈 느낌이 올 때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자면 됩니다. 다 외우셨어요? 아무도 안 적었는데 이거 여러분이 오늘 아침 강의 같은 건 조금 필기를 해놓으면 집에 가서 도움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거 좀 지켜주시고, 자, 우리가 식물성을 먹어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 썩을 수도 있고 좋은 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식사법을 안 지키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는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뭐 더 갔다가 찾아다가 사다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먹는 음식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또 쉽게 구하는 걸 해먹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음식이 식물성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배달수양원에서 먹었던 메뉴를 적어가서 그대로 먹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식사의 하나의 기본을 내놔서 이렇게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메뉴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와서 아침에 뭐 먹었고 점심에 뭐 먹었고 저녁에는 무슨 과일 먹었고 이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대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식사의 율법주의가 돼서 안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와요. 식사는 자유해야 되고 아주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게 또 자기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이거는 식생활이기 때문에 요법이 아니고 식이요법이 아니고 식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환경이나 그 어떤 지역에서 편안하게 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렇게 편안하게 잡수시면 되는데 식물성만 잡수시면 됩니다.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 자, 그래서 물은 하루에 적어도 몇 병, 6, 7병은 먹어지잖아요. 요만큼 먹어주세요. 네, 요렇게 이제 먹어줘야 되는데,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이제 하는데, 자,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맞나요? 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던가요? 네? 여러분, 저 마당에 잔디가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딱 꼬부러져 가지고 비들비들 하다가 비가 딱 오고 나니까 팔팔팔 살아나죠. 메마른 땅에, 메마른 어떤 이런 밭에, 논밭에, 산에 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 물이 주어지지 아니하면요,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체는 원래 물과 함께 일어납니다. 아이가 뱃속에 어디에 있다가 오지요? 양수에 있습니다. 양수에. 이 지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지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에서. 수면에 운행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가 수면에 이렇게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물에서부터 이게 다 창조돼 나서 나중에 물하고 땅하고 다 갈라놓죠. 갈라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돈을 다 해나갑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모든 생명체는 물과 함께 움직이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살아갑니다. 땅에다가 씨를 넣어놓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절대로 이건 자랄 수가,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자라다가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원리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 몸도 생명체입니까? 우리 몸도 생명체입니다.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받고 사는 생명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활동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도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물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 하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음식을 씹고 넘기는데도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없으면 침이라도 나와서 이걸 수분하고 섞어야 이게 깨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 물이요, 음식을 먹을 때에 이걸 찢고 깨고 부수고 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피로 들어가서 피에도 물이 있어야 영양소를 세포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피 속에도 물이 90% 이상이 들어있고 우리 인체 전체의 물이 70% 이상이 물입니다. 절반 이상이 물이니까 이게 물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박은 몇 프로가 물인지 아세요? 수박은 97%가 물이에요. 그 수박은 그래서 수박 아닙니까? 수박. 물을 안고 있는 바가지 아닙니까? 물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말이에요, 섬유질이 다 엉켜가지고 딱 잘라도 물이 쭉 안 흐르고 이 섬유질이 그 물을 확 딱 머금고 있죠. 우리가 먹으면 수박을 먹어보면요, 수박을 갈아서 즙을 내보면 섬유질은 요것만밖에 안 나옵니다. 물이 한통 나오죠, 그죠? 이게 다 물이에요. 우리 몸도요, 꼭 짜면 덩어리보다 뭐가 많아? 물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그런데 이 물은 날마다 들어가고 내보내면서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기관의 영양 분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몸의 티림파구 활동, 백혈구, 적혈구 이 활동이 자꾸 피를 따라서 돌아다니는데 이 피 속에 물이 모자라면 피가 끈적끈적하고 피가 제대로 혈관을 따라서 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혈관벽에도 물이 탱탱하게 이렇게 차서 혈관벽을 탱탱하게 늘어뜨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세포 바깥에도 물이 있어서 세포가 전부 다 물에 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양수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아이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세포가 전부 다 세포 안에도 물이 차 있고 세포 바깥에도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세포로 만들어진 장기들, 장기 안에도 물이 있고 장기 밖에도 물이 있고 이 세포는 전부 다 물에 떠 있습니다. 어떤 세포든지 전부 물 사이에 있습니다. 물 사이. 이 사이에 전부 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갈 때 세포막에서 이 펌프질을 하는데 이것은 수력 발전댐에서 이 수력 발전을 일으키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어서 물을 흘러보낼 때에 이 수력 발전댐의 터빈처럼 세포막에 이걸 돌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오면 이걸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먹으면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이렇게 기분이 좀 언짢고 이럴 때에 물을 시원하게 마시면 기분 전환이 되고 눈이 번득 뜨고 힘이 생기가 올라오는 그게 전부 이 몸에서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서 몸에게 전기 발전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수에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호수에 물이 다 말라지면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비싼 기름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올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물이 어떤 떨어지면 이래 기름을 갖다가 이 발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전기를 보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몸에 물이 떨어지면 몸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뽑아가지고 몸에 힘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이 몸의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성이 약해지고 세포가 망가지고 전부 우리 몸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몸에 있는 걸 자꾸 뽑아 태워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은요 몸에서 적당한 양만 딱 붙잡고 있지 그 이상도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에는 물을 보유하고 있질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담지 그 이상을 비축을 안 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음식의 영양소를 몸이 비축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많아지고 뭐도 많아지고 지방질도 많아지고 이 자꾸 비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오면 몸이 썩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간에서도 저장을 하고 이 몸에서 저장을 해서 비축을 하는데 나머지는 뽑아내고 비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은 몇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살에 비축이 너무 많으면 이걸 태워서 뽑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은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굶어도 괜찮고 2주일 굶어도 괜찮고 체중이 100kg 이상 나오는 사람은 한 달 굶어도 끄떡없습니다. 그냥
나놓으면 이 체지방들 이런 것들을 태워서 자꾸 뽑아내면서 하루에 1kg가 쫙쫙쫙쫙 줄어서 체중을 딱 조절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은 이렇게 비축을 안 합니다. 영양소처럼 비축을 안 하고 언제든지 많이 먹으면 많이 나가고 작게 먹으면 작게 내보내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가서 물 자꾸 먹으니까 화장실 자꾸 가지요. 물 안 먹으면 소변 자주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 물은 비축을 안 해요. 들어오는 거 받아가지고 흘러보냅니다. 자꾸 흘러보내요. 이 냇가에 물이 쫙 흘러가는 냇가에 가보세요. 물을 비축합니까? 계속 받고 흘러보내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보내는데 이 물, 우리 몸에서 이 물을 먹었을 때에 칼륨이라고 하는 것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전체에 물이 다 차가지고 이 신진대사를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소들을 잘 녹여가지고 그걸 세포에다가 갖다 주기까지 이게 물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영양 흡수를 하려면 물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먹어줘야 되는데 이 물은 비축을 안 하기 때문에 수시로 먹어야 되는 게 물이에요. 밥은 며칠 만에 먹어도 되는데 물은 며칠 만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시로 이 물은 밥은 어쩌다가 한 끼 건너도 물은 수시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수분을 몸이 필요한 것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자꾸 흘러보내요. 이걸 흘러보내기 때문에 또 넣어야 되고 또 넣어야 되고 또 넣어야 되고 그래 또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힘을 일으켜주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들을 세포에다가 다 풀어주는데 이 물이 따라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있어야 세포마다 참 영양물질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영양물질이나 백혈구, 적혈구, 우리 혈소판 이런 게 전부 다 물을 따라서 세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들은 잘 몰라. 병이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병이 생기는 분들이 만성 탈수에서 옵니다. 탈수에서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그죠? 무염식을 한다 그러죠. 무염식. 여기서는 절대로 무염식을 안 시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결국은 힘이 빠지죠. 왜 그러냐면 이 소금이 음식을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 영양 흡수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염식을 오래 하면은 기운이 자꾸 빠져요. 소금기가 들어가면 힘이 발딱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로 암 환자들이 무염식을 많이 권장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바른 상식인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짜게 먹는 것은 나쁘지만 염분이 모자라도 크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는 미국의 이제 의사들한테서 제가 좀 들은 것인데 이 미국의 의사 간호사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음식 강의를 할 때에 소금을 반드시 먹으라 그러거든요. 간을 딱 맞게. 간을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게 먹으면 맛있다 느끼는 그게 간입니다. 그게 소금이 모자라면 맛이 없어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 질 좋은 음식을 양념 많이 넣어놔도요. 소금이 모자라도 맛이 없고 많아도 맛이 없습니다. 맛있다 그게 소금 맛입니다. 소금이 간을 맞춰야 돼. 우리 인체의 물에도 소금이 간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 물에 대하여 연구한 어떤 닥터가 쓰는 책에 보면요. 우리의 몸 안에는 세포 안과 밖에 두 바다가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두 바다. 바닷물이 짭니까? 예, 우리 몸에 물이 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몸에 물이 흘러가되 간을 맞춰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간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의사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요. 그 정말 그 일리가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들 병원에 암 환자들이 어떤 데는 쓰러진대요. 쓰러져 가지고
구급차로 이렇게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전부 다 피에 소금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에다가 염분 소금 타가지고 닌기를 꽂아가 놓으면 금방 일어나 버린대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운이 없고 쓰러진다고 느낌이 올 때에 물을 잡수시되, 여러분들이 너무 소금을 적게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다 소금을 조금 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하니까 건건해서 마시기가 힘들다 그러대요. 이럴 때는 햇바닥에다가 소금을 조금 놔가지고 물을 마셔주면 소금이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5병의 물을 먹을 때에 거기에 소금이 1티스푼으로 하나 정도가 섞일 수 있는 간이면 그 간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데, 여기서는 음식을 간을 맞춰 드리기 때문에 물에 소금 타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금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금식을 할 때나 과일식을 길게 할 때, 이럴 때는 소금을 한 번씩 먹고 물을 마시면 생기가 훨씬 납니다. 그냥 금식하는 사람들이 맹물만 마시면 기운이 빠지는데,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기운이 팔팔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나뭇잎이나 저 배추나 과일이나 식물이나 이게 싱싱하잖아요. 과일도 딱 따보면 탱글탱글하고 싱싱하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수분하고 염분하고 칼륨입니다. 그게 사람 몸에도 그것이 적당하게 딱 들어서 세포들이 이 물에 적셔져 가지고 세포의 안팎에 물이 잘 흘러갈 때 세포가 건강합니다. 탱글탱글하고 싱싱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럴 때에 이 물을 따라서 영양소들이 다 가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전부 공급을 해주는 것이에요. 물 먹어야 되겠죠? 예. 물은 언제 먹으라고요? 수시로 먹되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식전에도 한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물을 먹고 끝내고, 식사 후에도 2-3시간 후에 물을 먹어줘. 그 사이에만 물을 넣어가지고 흘러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부종이 차 있는 사람들, 복수가 차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금기 없이 물을 먹어주면 이 물기가 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기 없이 물을 자꾸 마시면 몸에 필요한 물까지도 빼나가 버려요. 소금하고 이 칼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이 적당하게 몸에 보유되도록 이 물을 딱 붙잡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딱 붙잡고 있고 필요 없는 것만 자꾸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소금기를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 자꾸 물만 먹으면 이 몸에 있는 물이 오히려 더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세포가 쭈글쭈글 하면서, 특별히 혈관벽이 막혀가지고 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심혈관 질환들이 그래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혈관벽에 물이 모자라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물이 모자라면 반면에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피가 뻑뻑하겠죠. 그리고 이 뻑뻑한 피가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을 막아가지고 기름기가 막혀가지고 혈관벽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일어날 때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데, 고혈압도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환자들이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자꾸 먹고,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 중에 아스피린이나 이런 게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 몸이 원하는 것은 안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스피린이나 혈압약을 먹어야 되죠. 그 평생 먹으라 그러죠. 근데 그 아스피린은 오래 먹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안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혈압은 왜 올라가는가? 자, 보세요. 심장 박동이 팍팍팍 피를 이렇게 품어낼 때에 피가 맑고 그 다음에 혈관이 열려 있고 그럴 때에는 심장 박동이 한번 팍팍팍 이렇게 할 때에 이 몸 전체를 한번 이렇게 돌아오기까지는 한 46번인가 이 팍팍팍 이 심장 박동이 일어날 때 한 바퀴를 돌아온다 그럽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얼마나 길다 그랬죠?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길이가 우리 몸속의 혈관입니다. 얼마나 긴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게 한 40초 이상 확
심장박동 뛰죠. 이게 한 40분 이상 해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박동질을 해가지고 자꾸 밀어서 혈액순환을 시켜와야 되는데 이게 혈관벽이 이렇게 좁았다. 또 피가 끈적끈적하다. 이러면 압을 정상으로 넣어가지고는 그동안에 못 돌아 나오니까 필요에 의해서 압을 올려줍니다. 막 이렇게 압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압이 빡빡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많이 먹고 혈관벽에 있는 기름기를 이제 여러분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닦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물 많이 먹고 과일 먹으면서 지금 피를 묽게 만들고 있죠. 이러면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서 혈압약 먹는 분 없잖아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170이고 180이고 160이고 사튼 분들이 여기 와서 혈압약 딱 끊어도 혈압이 정상으로 거의 정상으로 지금 다 내려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혈압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이. 피가 묽고 그 다음에 혈관벽이 청소가 되니까 정상으로 압을 넣어도 피가 순환이 잘 되니까 압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동작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압이 올라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트레스 주면 막 혈압 올라간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주면은 이 피가 아주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아주 독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들 막 운동을 과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막 심장 박동은 빨라지는데 이 피가 빨리빨리 안 들어가니까 압을 올려가지고 막 올려주죠. 그래서 이 압을 내리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노폐물을 자꾸 빼주고 이 혈관벽에 있는 이 기름기들은요 햇볕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걸음만 주고 햇볕에서 일을 해도 이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 태워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은 이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이걸 다 또 밀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에도 이 몸이 금식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면서 흡수를 하도록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꾸 위장에다 음식을 또 넣고 하루 종일 배고픈 걸 모르고 밤에 잘 때도 배고픈 거 모르고 먹고 살다가 여기 오니까 그 간격을 딱 두니까 전부 다 배고프다고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 그게 다 뭐냐? 이 습관성. 계속 먹어둔 습관성 때문에 그 시간에 뭐가 안 들어오고 피곤하면 허전한 게 배고픔으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면 다들 배고프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여기에 와서 살이 빠진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과식하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 부종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게 다 이뇨작용이 안 되면서 부종이 몸에 있어요. 이 부종이 있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식사 조절을 딱 해버리면 몸에 부종이 싹 빠져나가. 물을 많이 먹으면서 여러분 식사 조절하면 몸에 부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3, 4kg 정도는 대부분 줍니다. 이게. 그래서 과일식을 할 때에 많이 줄면 한 3, 4kg, 2, 3kg 이상은 줄어요. 이게 전부 부종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살 빠진다고 야단이죠. 그것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저녁을 많이 먹고 잠을 자면 몸이 뿌듯하고 이렇게 좀 몸이 안 개운하잖아요. 그죠? 그냥 부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먹고 한번 잡으세요. 손도 이렇게 뚱뚱 붓고 얼굴도 붓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평생 이러고 사니까 평생 부어 있는 게 정상인 줄 아는 거라.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저녁을 이렇게 과일만 먹고 물을 하루 마시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니까 부종이 싹 빠지니까 몸이 얼마나 컨디션이 좋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앞에 한 바퀴도 못 들고 삐그덕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산도 몇 바퀴씩 쫓아다니고 이 전부 몸에 부종이 빠져나가고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이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지니까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여러분 여기 와보면 머리가 또 참 맑아집니다. 이제 이게 공기도 문제지만요. 여러분이 마시는 음식, 물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요. 참 깨끗한 물이에요.
뭐 어제 어떤 분이 와서 뭐 물기계 많이 선전하고 갔다 그러는데 그 물을 먹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우리 물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의 물을 변질을 시키는 게 그런 물기계들입니다. 그 변질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수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 동산의 이 주변이 물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물 여기에 정수기를 이제 팔아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전에부터 이 정수기를 팔아 먹으려고 정수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 수질 검사 딱 해보고는 정수기 못 팔아 먹습니다. 사라고 말을 못해요. 이 물은 정류수에 가깝다 이럽니다. 정류수. 정류수가 어떤 물인지 아세요? 정류수가 어떤 물인지 아세요? 정류수에는요 TDS 수치가요 제로 나오는 겁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올려가지고 내린 물이 그게 정류수물인데 그 사실은 죽은 물이죠. 미네랄 같은 거, 산소 같은 게 이제 결핍되죠, 그죠? 근데 이 지하수에서 바로 올라오는 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미네랄도 약간 있고 이제 이 소금에 이런 게 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살아있는 산소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죠. 뭐 물의 영양소 가지고 물을 먹는 건 아닙니다. 물은 그냥 물로 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연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돗물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거기는 약품 처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물이 나빠서 이 정수기를 가지고 걸러서 먹을 때 지하수물을 갖다가 걸러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수돗물보다는. 그리고 이제 물이 너무 불결할 때는 사실은 정수기에 그 숯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을 좀 이렇게 걸러 먹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적어도 이 TDS 수치가 한 10 ppm 정도만 돼도 전부 다 생수라 그럽니다.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물인데 우리 베델 수양원에 나오는 물이 이 제로 내지는 0.1 ppm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단골을 이렇게 걸러서 어떻게 나와서 그런지 어떤 때는 0.1 ppm이 나올 때가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이게 제로입니다. 이게 자, 여기는 오염된 게 없어요. 뭐 위에 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가 오면 이게 땅이 걸러가지고 다시 지하수가 이래 오는데 이 산 밑에 이 한참 파보면요 이 지층에 보면은 이 석탄이 깔려 있답니다. 이 산이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물 걸러 먹을 때 거기에 숯을 가지고 걸러주잖아요. 그죠? 이 숯이 오물을 흡수해버리고 정화를 시키는 작업하잖아요. 근데 이 산이 주로 이 석탄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 동네가 물이 깨끗하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 정수기를 팔러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팔아 먹으려고 이제 물 검사를 해보면 수질 검사를 해보면 제로 나온다 그래요. 정류수물하고 똑같다 이래요. 여러분 물 먹어보니까 좋지요? 네. 물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먹는 물하고 저 시내에서 수돗물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물이 굉장히 치료 효과를 이 물도 하나의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료제. 엘렌지 화이트보이는 약을 쓰는 것보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 회복에 좋은 치료제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주로 보면은 뭘 타가지고 자꾸 먹는 거라 그죠? 이것도 무슨 주스 물이다 해가지고 타서 자꾸 뭘 넣어가지고 먹고 안 그러면 이제 더러운 물 가게에서 또 사 먹는 이런 오래된 물들 주로 이런 걸 먹고 있는데 어쨌든 참 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물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먹으면 위장병이 치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쩡하던 사람이 저 바깥에 나가 물을 먹고 위장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이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은 좀 수고스럽지만 산에 가서 이렇게 산에 지하수, 자연수를 좀 떠다가 그거 좀 수질 검사해보고 뭐 한 10 ppm 정도면 괜찮다고 하니까 이 전문인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질 검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되면 이 정수기를 걸러서라도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세요. 깨끗한 물을 좀 마시는데 그것을 반드시 날마다 수시로
물을 이렇게 먹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 생활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치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공기 마시죠. 여러분 여기 오니까 공기 좋지요. 이 골짜기에 들어오면 특별히 향기가 좋고 공기가 좋아요. 굉장히 신선한 공기가 이 고을이 이렇게 이 오염을 막아주면서 굉장히 공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딱 와보면 알아요. 제가 이 다른데 이렇게 돌다가 이 동산에 딱 들어오면 벌써 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거 느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와보면 그런 거 느껴집니다. 벌써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물 마시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깨끗한 음식 먹고 마음에 더러운 거 뽑아내고 깨끗한 마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병 안 나으려고 해도 안 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시골 같은 데로 이사를 해서 시골에 이런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몸에 지금 암이 있는 분들은 도시에 가서 살면 안 됩니다. 도시의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집에, 그 다음에 바깥에는 전부 공해로, 먼지로, 이런 도시에 여러분 몇십억짜리 이런 고급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동네가 이런 공해가 오염이 되면요, 그거 팔아가지고 시골에다 갖다가 멋진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싼 땅덩어리에 비싼 집 지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다 집어넣고 죽을 때 내버리고 갈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맞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 동산에. 이게 원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 뉴스타트 건강 원리는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전부 우리 인체는 이 자연하고 사이클이 맞게 돼 있어요. 자연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몸이 살아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물 하나도 들어가니까 몸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 산소나 땅에서 나오는 지온이나 식물을 통해서 먹는 태양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 몸이 복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은 식물성이라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시고, 물은 절대로 물이어야지 거기다가 어떤 약을 타서 먹든지 어떤 영양소를 타서 중간에 먹지 말고 물은 물로서만 그냥 잡수세요. 그것이 우리 몸을 가장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신진대사에 도와주고, 이 중간에 간식으로 어떤 즙이나 약물이나 짜서 자꾸 마시면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장에 소화 처리를 하던 이 활력이 그걸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소화하던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음식을 잘 먹었어도 음식을 먹고 나서 2-3시간 후에 어떤 약을 따려 먹었다든지 주스를 짜 먹었다든지 과일을 한쪽 먹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소화시키던 일이 지연이 되고 그걸 받아서 또 소화 처리를 하려고 먼저 들어온 음식은 썩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자꾸 간식이 들어오면 먼저 먹은 음식은 자꾸 썩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식이라는 걸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간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만 먹어도 과식을 하면 간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러냐면 아침을 지금 8시에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점심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프죠? 배가 안 고픈데 점심을 또 먹었다. 그건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 처리가 안 됐는데 다음 음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건 전부 다 간식입니다. 때를 맞춰 먹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간식이 안 되게 식사를 하려면 식사 사이에도 안 먹어야 되지만 과식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간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식사는 소량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과일식 하는데 이 과일식은 배부르라고 먹이는 게 아니고 흙이 면하라고 먹이는 겁니다. 이 금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과일식을 할 때는 절대로 많이 안 먹입니다. 이거는 배를 부르도록 양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 금식입니다. 과일 금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조절을 잘 하세요. 이번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이 조절을 잘 하고 계셔서 별로 실갱이가 안 걸리는 것 같는데,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무가내로 하는 분들이 오면 이 부엌에서 자꾸 부닥칩니다. 자꾸 우리 권 집사님이 안 된다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막 끼고 달아나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이번에 분들은 아마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요즘 조용하대요. 잘하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에 나가서 절대로 밤톨 같은 거 까가지고 중간에 잡수지 마시고, 이 주변 산에 있는 밤은 우리 동산에 여기 것만 우리 거고 저 바깥에 거는 전부 남들이 1년 농사 짓는 거니까 거기 절대로 들어가서 손대지 마시고, 우리 산에 가서 밤톨 있으면 주워다가 방에 갖다 놓지 말고 부엌에다가 다 갖다 줘서 우리 식사 시간에 같이 갈라 먹도록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또 한 가지 짚었습니까? 예. 한 시간에 한 가지씩만 여러분 짚고 가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 드리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물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어린 아이, 깐난 애기. 그리고 임산부가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에 아이가 하나 이제 자라니까 그것도 세포가 자꾸 정식하고 있잖아, 그죠? 이제 두 몫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딱 만들어질 때에 여기에 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럼 이 세포가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이게 정식을 합니다. 자꾸 분열해서 정식을 해서 한 4주 이상 가면은요, 눈세포가 생기고 기세포가 생기고 코세포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전부 각 기관의 세포들이 그걸 다 이제 만들어낼 만큼 이게 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크면은 클수록 세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을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런데 아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거기 물이 차야 되고, 또 분열하면 물이 차야 되고, 이 물이 차야 되는데 임산부들이 주로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물이 엄마 몸의 걸 뺏어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고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이 임신 때에 물을 충분히 먹어주지 아니했어도 그게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는 물을 많이 마셔주고 영양소도 잘 섭취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임산부가 먹는 음식이나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것이 전부 아이의 성격을 만들어 나가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 때나 앉지 말고 자지 말고 어떤 집에 가지 말고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다 미신이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가집에 가지 말고, 왜 거기 가서 그 우는 사람들 그거 보고 자기도 슬픔이 오면 이 아이가 그 영향을 다 받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이가 하나 임신이 되면요, 한 인간을 지금 기초석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거의 다 자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받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이런 거 있죠. 이게 엄마 뱃속에서 다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임신한 엄마를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술이나 커피나 이런 약물이나 이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음식도 철저하게 건강식으로 해서 이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체질을 건강 체질로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에 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 아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아이 태어났을 때 금식시키라 그랬죠. 물만 먹여가지고 엄마 젖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그랬죠. 이 물만 충분히 먹어주고 금식을 시켜주면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이물질을 다 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식할 때 배변도 터져나가고 소변에도 노폐물이 나가고 여러분이 토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독소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물만 먹이고 금식을 시켜놓으면, 물만 먹여주면 문제없어요. 애한테 문제없어요. 엄마 젖 들어올 때까지 물만 딱 먹여놓으면요, 몸속에 엄마 몸속에서 가지고 나온 이물질들을 다 토하고 싸버리고, 이런 애들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이 태열기 같은 거 이런 게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한 이틀 동안 물을 계속 먹이다가 나중에 엄마 초유를 반드시 먹여줘야 돼요. 초유를. 그래서 엄마가 어느 정도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크면 이유식을 시키되 이제 건강식으로 이렇게 시키는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물부터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젖을 먹든지 뭐 우유를 먹든지 뭐 두유를 먹든지 간에, 뭐 우유는 좋은 거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두유를 먹이는 게 나아요. 애기 두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유식을 시켜서 밥을 먹을 때도 아이들이 중간에는 다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을 일부러 안 먹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우유병이나 이래 빨릴 때에 중간에는 애가 빽 울면 또 젖 물리고 우유 물리고 이래 하지 말고, 시간 딱딱 맞춰서 젖이나 우유나 이래 이유식을 딱 주고, 중간에는 울면은 물을 자꾸 병에다가 물을 해서 우유병에다가 물을 끓여 시켜가지고 물을 자꾸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도 무럭무럭 자랄 때 세포 분열이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성장기, 이 성장기가 있는 동안에는요, 갓난 아이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이 전부 성장기 아닙니까? 이럴 때는요,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에 중간에 뭐 가방에다가 이상한 거 주스나 이런 거 간식거리 넣어주지 말고 물병을 엄마들이 꼭 챙겨가지고 중간에 이런 거 아무것도 먹지만 물 마시라 그러세요. 물. 제가 아이들 고등학교에 아이들 가서 제가 강의할 때에 제가 아이들의 그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책가방 속에 물병이 들어있어야지 거기 어떤 간식을 넣어가지고 아이들 중간에 먹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기를 때도 아이들 중간에 간식 사다 주고 뭐 사다, 그 간식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먹여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지금 손녀딸도 여기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꼭 간식을 준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안 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 보고 먹지 말라고, 물을 마시라고 가르쳐줘도 애들이 어디 옆에서 먹으면 그리 하나요? 또 그거 얻어 먹고 싶고. 절대로 중간에는 아이들에게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거. 환자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 성장기의 아이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 그랬습니까? 네, 목마른 자들은 나를 마셔라 그랬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